아, 냉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냉전이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했냐면, 가장 쉽게 말하면, 미국 편과 소련 편의 대립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미국 편 애들은 뭐고?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맞죠? 소련 애들은 사회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체제. 요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나? 근데 규리야 이거 우리가 역사가 스포해주고 있거든? 이 중에 뭐가 살아남아? 그렇지, 자본주의 살아남지. 그러면 요 아이들이 해체됐다라는 말이겠지. 이거 안 나오나? 요 아이들이 해체됐다라는 말일 거 아니야. 요 아이들이 해체되었다. 해체되었다. 그러면 왜 해체됐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왜 해체됐는지 알아야 되겠지. 자, 소련에 맞박에 이상한 소련 러시아 모양의 점 있는 아이씨 있거든. 고르바초프라고 고름이라고 합니다.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 대빵이 된 거야. 소련이 대빵이 된 고르바초프가 뭐 하냐면 개혁 개방 정책이라는 걸 하거든. 뭐 페레스트로이카, 뭐 글라드노스트, 뭐 요런 정책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야? 소련이 뭐 하겠단 말이고 문을 열겠다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몰타라는 곳에서 만나서 누가 만났겠? 그럼 자 지금 우리가 냉전이 끝나는 거 얘기하잖아. 그럼 몰타 회담에서 누가 만났을까? 그렇지. 미소의 정상회담이 일어난다. 미국 소련의 정상회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싸우겠다 아니면 화해를 하겠다. 즉 몰타 회담에서 냉전의 종식을 선언을 합니다. 냉전 종식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독일이 통일이 돼. 아시아에서는 분단 국가가 어디? 우리나라랑 북한이잖아.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의 대립이 우리 아직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배울 때 뭐라고 하노? 냉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유럽에서는 독일이 그랬거든요.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근데 결국은 독일이 통일됐단 말은 독일이 더 이상 독일에서 안 싸우겠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대빵이었던 소련이 해체됩니다. 소련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뭐 보리스 엘친 이런 사람들 나오고 막 그렇게 하거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냉전이 끝났어. 그럼 우리에게 해피엔딩만 있을 것 같잖아. 그렇진 않아. 냉전이 해체되고 새로운 갈등이 민족과 종교 갈등이 일어난다. 새로운 갈등, 아니, 요새도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빵야빵야 하고 막 난리가 났다, 아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푸틴 형님 뭐, 드론 쏘고 난리가 났잖아. 그런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 대표적으로, 뭐, 유고슬라비아 내전, 유고 내전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잔인한 일이 많이 벌어졌던 유고 내전. 자, 그 다음에 뭐, 시리아 내전 하면 우리 아이폰이 반응하는데, 반응을 하죠. 그죠? 시리아 내전. 그 다음에, 뭐, 팔레스타인 분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봐봐요. 원래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루틴이 냉전이었다고. 원래는 냉전이었다고. 미소의 대립. 근데 냉전이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고? 민족과 종교 갈등이 세계 주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냉전 끝났어, 안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탈냉전 시대라고 해요. 냉전 시대, 탈냉전 시대. 이 세계사적인 배경 동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탈냉전 시대에는 누가 대빵 먹었을까? 누가 대빵 먹었을까? 지금 대빵 누구? 럼프 행위 말이야, 럼프 행위. 어? 나 트럼프 성대모사 못하겠다, 야. 미국이 주도합니다. 미국이 주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잘 나가잖아. 세계 대빵처럼. 맞나? 미국이 주도하니까 이거를 좀 싫어하는 애들 누구? 유럽연합이 결성이 돼. 원래 미국은 영국 식민지였잖아. 근데 2차 세계, 1, 2차 세계대전 빵야빵야 하면서 이제 유럽이 박살이 나고, 그래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미국과 소련이 등장했고, 그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누가 대빵이다? 미국 대빵이다. 저마저 좀 결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유럽이 어떻게 해야 돼? 힘을 뭉쳐야 되겠죠. 그래, 유럽연합이 결성이 됩니다. 그럼 요새, 우리 옆 동네에 있다, 이가. 그렇지. 짜장경들. 중국이 성장을 합니다. 막대한 자본력. 원래 세계 경찰 국가가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했잖아. 뭐, 유고 내전이 일어났을 때 세르비아 공습하고 이런 것도 미국이 다 주도합니다. 세계의 경찰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군사력 되게 세나 안 세나? 일본은 국방에서 천조씩 썼는데 천조국이야, 천조국. 근데 미국 해군 함정수보다 중국 함정수가 배 숫자만큼은 넘었었어. 중국이 급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경제는 신자유주의거든. 뭐라고? 신자유주의. 우리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배웠죠. 자유주의로 돌아가자. 근데 옛날만큼 100%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자? 정부가 하는 것을 최소화시키자. 그러면서 이게 세계화랑 연결이 되지. 그러면 세계화 우리 통합사회 시간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이 세계화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세계의 단일 시장화 이런 거 얘기 배웠잖아. 그러면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사 배울 때 지구촌이란 말로 하나의 마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앉아가지고 샤넬도 살 수 있고 나이키도 살 수 있고 저 볼모 차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다 이런 거라. 그러면서 세계가 단일 시장과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니까 어떤 게 나와요? 기억나죠? WTO. 다른 시장과 조약기구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우리 전 지구적 문제가 되는 게 뭐지? 환경 문제, 환경 문제, 기후 위기. 맞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이게 냉전부터 현 시점까지의 세계의 모습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한국사에서 말하는 우리 87년 6월 달에 있었던 6월 민주 항쟁이 있죠. 맞죠? 영화 1987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고 무리칸 목사께서 6월 민주항쟁 그 대국민 그 대회에서 이 열사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한열 열사요! 막 이러면서 그 장면이 맨 마지막 장면인데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나온 게 6.29 민주화 선언이죠. 우리가 국민들의 힘으로 쌤이 6월 민주항쟁 할 때 뭐 얘기했어? 대파입니다 이런 거 얘기했었죠. 아이돌 다티 나왔다. 월드컵 이전에 최대 인파가 모였다. 그러면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지? 그렇지.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어. 근데 우리가 직선제, 간선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배웠잖아. 여기서 뭐 얘기해야 돼? 임기 몇 년? 임기 5년에 중임이 돼, 안 돼? 안 돼야. 무조건 한 번밖에 안 돼. 단임제야, 단임제. 이게 6월 민주항쟁의 결과입니다.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즉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대통령이 뽑히지는 않는다. 간접선거, 간선제 시대가 간 거야. 그럼 여기 선거에 누가 나왔냐면 기호 1번 우리 전두환 행인 민정당에서 후보가 나옵니다.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어떤 사람아 이러면서 나왔던 노태우. 우리 경상도에 김영삼. 전라도 대표는 평민당의 김대중. 그리고 5.16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공화당의 김종필 후보. 4명이 나왔는데 우리 역사에서 요 세 분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삼김. 요 세 분을 뭐라고 한다고? 삼김이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우리 노태우 알죠? 누구? 전두환의 베프잖아. 12.12 군사 쿠데타를 같이 일으켰던 사람이잖아. 군인 출신이잖아, 이 사람은. 김영삼 후보 우리 앞에서 어디 티나오노? 1970년대 유신체제 말에 그 YH 집공 사건에서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고 그 일로 김영삼 후보는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받았잖아. 김대중 후보는 누구지요?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불러오게 한 그 삼성개헌 이후의 선거에서 흑비의 승부를 벌였던 그 사람. 이 삼김을 뭐라고 하냐면 전두환 반대편이다. 노태우 반대편이다. 이건 거야. 그러면 웃긴다. 더 이상 군사정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평화적인 정권을 군사정부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세 명이 힘을 어떻게 해야 되겠노? 뭉쳐야 되겠죠. 뭉치면 100% 노태우 대통령이 안 됩니다. 100%가 38,525%로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 세 명이 힘으로 안 뭉쳐. 삼김 통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드라마 그 송중기가 나왔던 드라마 이거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어렸을 때 그래 DJ한테 줘야 되노 YS한테 줘야 됩니까? 막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저 같으면 노태우 후보한테 줄 건데요. 어린 송중기가. 근데 와 그래 생각하노? 1등, 2등이 서로 1등 하겠다라고 하면 3등, 1등이 될 수도 있잖아요. 라는 대사를 합니다. 실제로 그게 역사에 뻔을 치니까 그렇게 시나리오, 와, 대사 잘 썼죠? 그러면서 나중에, 네, 근데 노태우 후보한테, 그러니까 노태우 후보한테 대선 자금을 전달했는데 왜 2등하고 3등한테도 전달하라 했노?
그럼 뭐 진양철 회장 이름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1등이 물러나면 2등이 1등이 되고 2등이 물러나면 3등이 1등이 됩니다. 이게 여기서 스포한 거잖아.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잖아. 대사 잘 지었죠. 그래서 결국은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 1등이 없어지니까 서로 1등을 하려고 2등, 3등이 힘을 안 합친 거야. 그렇게 돼버렸어. 노태우가 당선이 됐는데 실제로 이거 되기 전에 뭐 헬기 폭파 사건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서 북한 간첩이 나오고 하는데 그건 뭐 제 차 넘겨두고 이 사람이 역대 최저 득표율로 대통령이 된 거야. 라이벌이 너무 많잖아. 맞죠? 그래서 노태우가 힘이 셀까? 노태우당이 힘이 셀까? 민주정의당이 힘이 약하죠. 그래서 최초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있는 당이 국회에서 과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하면 우리 뭐 여소야대 정국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습니다. 알겠나? 이러면 대통령이 뭐 할 때마다 국회에서 태클을 걸어한 거예요. 태클을 걸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노태우가 결단을 내려 3당 합당으로 누구가 손을 잡냐면 미스터 노, 영삼, YS, 그 다음에 JP 이렇게 3명이 3당 합당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한 방에 뒤집어집니다. 1대3으로 싸우다가 이제 3대1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민주자유당이라고 해. 그래서 약칭 민자당이라고 합니다. 민자당.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지금 봐봐. 이게 87년 이후니까 88 올림픽 할 때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에 개선을 하고 이랬어. 근데 지금 80년대 후반 막 이렇게 되니까 좀 소련 해체되고 90년대 해체되고 이러거든. 그러면 누구랑 친해지냐면 냉전 해체되는 시기야. 그러면서 여기에 발맞춰서 나갑니다. 그래서 소련과 중국과 그럼 얘네들이 뭐고? 사회주의 국가 아니야.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이해됐습니까? 얘네들과 외교 관계를 수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북방외교라는 말을 써. 무슨 외교? 북방외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가만히 있으면 좀 애매하죠? 맞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봐봐. 너네 통일 파트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통일 파트랑 선택지가 겹쳐서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통일 파트랑 덮어서 여기저기 보면 헷갈리니까 알겠습니까? 나오면 지금 봐봐. 우리나라 분위기가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빨간 편 파란 편 나눠서 싸우는 분위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냉전이 해체되니까 북한하고 대화를 시작한다.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대빵들끼리 만나지는 않아.
대빵들끼리 만나지 않고 장관들끼리 만난다. 본문점 이런 데서.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중요하다. 유엔에 남북 동시가입을 이때 하거든. 91년도에. 그러면 우리 앞에서 근대사, 현대사 처음 배울 때 50품 선거가 유엔 관리 감독 하에 일어났던 선거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한반도 이내의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다 이 말 하거든. 그런데 북한을 우리가 같이 유엔에 들어가는 거야. 그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집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웃긴 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특이하죠?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러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를 씁니다. 이해됐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납니다. 태우 씨가 끝나고 이제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당에 민자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냐면 김영삼 후보가 나와. 그래서 김영삼 후보 대 김대중 후보의 대결에서 김영삼 후보가 승리합니다.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민정부라고 합니다. 무슨 정부? 문민정부란 말을 하거든. 자, 근데 영삼이 아저씨가 문민정부 맞나? 김영삼 정부라고 하자. 김영삼 정부가 핫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려. 뭐를 열어버린다고? 왜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까? 과거? 아니, 끝도. 김영삼 정부가 판도라의 상자를, 민정부만 있는데. 자, 이거 합니다. 금융실명제를 합니다. 이 원래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브레이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경제정책 김재원이 같은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거래했었거든. 옛날에는 내 통장 아니, 네 통장이 내가 쓸 수 있고 막 그랬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용되냐면, 검은 돈, 비자금 이런 걸 조성하는데 이런 걸 많이 썼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제는 근데 자기가 금융거래 하려면 무조건 지 걸로 해야 돼. 이 금융실명제는. 자, 그러면서 지방자치제 있지.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장 교육감이면 뽑잖아. 부산시장 우리가 뽑잖아.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시장 임명제였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겠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한테 만든 사람을 뽑자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렇게 했고, 자, 이거 중요하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거든. 뭐라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서 뭐 하냐면, 지금 경복궁 앞에 보면 중앙청 건물이 있었어. 그게 옛날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거든.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 정기를 훼손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말뚝 받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맥을 끊어둔다. 총독부 건물 이때 없앱니다. 지금의 경복궁을 복원시키는 거. 그렇게 했는데 자, 사고가 생깁니다.
임기 말에 외환위기가 칩니다. 외환위기. 그 유명한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는 거야. 국가 부도 상태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급속도로 발전했잖아.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탄탄했겠네. 뭐 중간에 좀 빈 구멍이 많았겠죠. 그게 터진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북한이 지금 뭐 당연시하지만 핵 개발을 한다는 의혹이 있었어.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겠나?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은데 한번 약간 위기감이 고조됐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김영삼 대통령이랑 그때 그 북한에 김일성이 살아 있었거든. 남북 정상회담이 비밀리에 진행이 되려고 만나기 직전까지 간 거야. 근데 이게 취소가 됩니다. 왜냐면 일성 씨가 죽거든. 만나야 될 당사자가 회담 며칠 전에 죽.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썰. 북한에서 남북 화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김일성을 암살했다. 이런 말도 돌고 그랬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돈이죠. 영삼이 아이씨가 돈이 없으다. 그래서 무죄금융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섭니다. 우리 대중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요 어디고 삼당합단에서 노태우 같은 편 됐잖아. 여당이 바뀌진 않는데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야. 뭐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거에서 이긴 거거든. 반대당이. 이해됐어? 안 됐어? 선거로 이긴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하겠노? 진짜 와라라라 이런 게 없이 최초로 된 거잖아. 그 김대중 정부는 뭐를 표방했냐면 참여정부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김대중 정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외환위기 극복합니다. 외환위기 극복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금모기 운동 이런 거 있죠. 그다음 뭐 아나바다 운동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이게 선생님 중학교 때거든요. 우리 수학이 좀 더 축소됐어. 하고 여기 한 96년, 97년, 98년생들은 돌반지 없다. 금모기 운동할 때 다 갖다 냈거든. 그때 우리 달러 모으기 운동 이런 것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갑에 원래 1불짜리 지폐에 뭐 돈 들어오라고 뽑아. 가슴 거 없어도 되고 다 바꿨어. 전 국민이 열심히 노력했다 이건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요때 만들어져.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던 걸 알죠? 그게 햇볕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 햇볕 정책.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대북 화해 협력이야. 북한을 양지로 끌어내자 이거.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데 그 대표적인 게 평화의 소대,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이 실시가 됩니다. 이 현대 정종 명예회장을 통해서 뭘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로 6.15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정상이 맞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회담의 결과물이 6.15 남북 공선언이야.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 북한 친구들이 참 이산가족 상봉하고 이산가족 상봉하거든요. 그때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만나서 상봉하고 그 다음에 민간 교류도 활성화되는데 이놈의 시끼들이 대남 도발을 합니다. 연평해전. 자,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한참 할 때 한 거거든. 그래서 긴장된 고조가 됩니다. 이해됐어? 참, 저 위쪽에 있는 저 친구들 이게 좀 아닌데.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하신 분이 대통령이 되시죠. 맞습니다. 맞고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 이런 캐치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이 이름이 길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 분권 제도를 수립하고 행정수도로 세종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2차 이라크 전쟁이 나오거든. 알았나? 이라크를 파병하고 자이툰부대인가 그럴 거야. 파평이 아니고 파병인데. 파병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FTA도 맺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이제 이때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김대중 정부가 했었던 햇볕 정책을 개선하는 거야. 그래서 대북 정책 자체가 어떻게 된다? 화해와 협력, 대북 화해와 협력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진행이 돼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개성공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지금 폐사됐지만 개성공단이 건설이 되고 경의선 철도도 연결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 뭐 동해선 요 철도를 이었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때 1차를 했고 정상회담 해서 여기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죠. 맞나? 그게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14선언이라고 합니다. 14선언 10월 4일 날 했다 이 말이겠지요. 그죠? 그래서 뭐 육자회담이 개최되고 막 이럽니다. 뭐 한반도 주변에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회의하자. 육자회담.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거를 했는데 정권이 또 바뀌어. 박근혜 정부입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시죠? 그죠? 우리 근혜 누님.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 등이 사회 문제로 제시가 됐었어. 알겠나? 그러다가 결국은 가셨죠. 탄핵이라고 하자. 임기를 못 채우고 쫓겨났습니다. 맞습니까? 잠깐만. 쏘리, 박근혜 정부를 왜 내가 먼저 했지? 미안. 어이구야, 우리 2메가바이트 형님 말 안 했네. 쏘리. 뭐 이상하더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 그 경제학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어져. 경제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해라. 알겠나? 그 다음에 공기업의 민영화. 이 신자유주의 할 때 이거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라.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라. 이런 거지. 맞나? 그 다음에 4대강 사업. 아이고야. 참, 이거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지금 먹먹합니다. 이걸 왜 했는지. 알겠나?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남북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안 좋아져. 정권이 바뀌면서 북한 친구들이 뭐 하냐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있거든. 그럼 관계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지. 그러면서 금광산 관광도 중단됩니다. 그럼 이때는 남북 관계가 별로 좋아 안 좋아? 심하게 안 좋아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자, 아까 그대로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였죠. 근데 국정농단 사건. 자,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십니다. 와 그랬노. 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하고 관계는 안 좋아. 그래서 개성공단을 폐쇄시켜버려. 여전히 사이 안 좋지? 맞지?
자, 정권교체 일어나겠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쫓겨났으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그래서 복지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검찰과 언론개혁 정책을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데, 왜냐면 우리 그 탄소 문제 심하잖아. 맞지? 전환 정책을 실시합니다. 뭐,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요게 나온 말이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오지.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런 거 잘해요. 마스크 쓰라면 다 쓰고 댕기고. 6개월 동안 온라인 수업 이랬잖아. 맞죠?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 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삐끼고 조금 괜찮았다 이 말이겠죠? 맞나? 그 다음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정은이랑 만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 판문점 이걸 이제 김정은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판문점 선언이란 것을 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통일 부분에 있는 내용과 지금 섞어서 우리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웬만하면 이 선택지에서 정말 할 말은 많거든요. 할 말은 많은데 그걸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 다루지도 않고 맞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떤 교과서에 혹시 교과서에 윤석열 정부 나오나? 저희 강한쌤이 윤석열 싫다고 안 됐대요. 아. 뛰어넘었대요. 오케이. 아유, 이거 쓰레기 지금. 안 넣었다. 그래서 애들이, 아니, 저렇게 쌤이 정치색을 드러내야 되는 거냐, 이러고. 정치색을 드러낸 것보다는 그거는 누가 봐도 쓰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대통령과 그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